세계사 수능 특강 4강 문풀 2. 이제 실전 문제를 좀 봅시다. 1번. 밑줄 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명인지 청인지를 구분을 하면 되겠다. 이 왕조 초기인 홍무 연간의 태조의 명으로. 홍무는 연호라고 했었죠. 그래서 명태조 홍무제 때네요. 여기 또 황제 위주로 사료가 나와 있는데 어린 도책 토지대장, 부역황제, 호적대장을 만들고 세수징수의 기본으로 삼았다. 황책의 경우 10년마다 개정하도록 하였는데 서리와 이장, 갑수, 이거 이갑제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개정 권한을 부여하자 이들이 탈세 등의 부정을 저질렀다. 이갑제에서 뭔가 잘 운영되지 않는 면들이 언급이 되어 있네요. 황책을 형식적으로 개정하거나 임의로 고쳤다. 그리고 세금 징수를 맡은 자들은 자신의 세금을 다른 백성에게 넘겼고 힘없는 자들은 세력가의 압박을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조 홍무제 때 이갑제를 시행해서 잘 운영이 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잘 되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이에 만력 연간에 명신종 만력제 때 명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한다고 했죠. 장거정이 모셨던 황제예요. 지방 세력가들의 토지 변경 금지, 균등한 부역 실시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국고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후에 만약에 내용이 또 나온다면 장거정의 개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명나라죠. 선지를 고르기는 쉬울 거예요. 1번 남송을 멸망시켰다. 이거 자주 나왔네요. 선지로. 몽골 쿠빌라이 칸 1279년입니다. 2번 5대 19개 혼란을 수습하였다. 송태조 조광윤 960년이죠. 송태조도 절도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5대 19개 혼란을 수습하려면 절도사들의 권한을 다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3번 순치제 때 청나라 순치제 때 드디어 중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베이징으로 입성을 하게 되죠. 1644년입니다. 명나라 멸망 연도와 같은 해입니다. 동그라미 4번 황제를 보좌하는 내각을 설치하였다. 명나라 홍무제 때 재상제를 폐지하고 육부를 황제가 직속하죠. 황제가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자 그거를 도와주는 내각 대학사를 명나라 영락제 때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구품 중정제를 통해 관료를 선발하였다. 이거 참 옛날 이야기다.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2번 내려갈게요. 밑줄 친 이 기구를 운영한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은 이 기구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 왕조의 키워드도 알아야 된다. 황제는 처음에 이 기구의 업무를 몽골 중가루와 관련된 것으로 제안하여 표면적으로는 내각의 균형을 고려하였다. 뭔가 이 기구가 내각과 거의 대등한 지위를 갖게끔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황제와 관료 조직 사이에서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조금 위상이 높아진대요. 그에 따라 기존의 황족과 만주인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의정왕 대신이 유명무실해졌다. 이 기구의 관원들은 정원 임기도 없었으며 황제 권력 이외에는 어떤 제도적인 제약도 받지 않았다. 강력한 기구로 떠올랐다라는 이야기예요. 기구의 주요 관직인 군기 대신과 군기 장령은 군기라는 그런 키워드가 나오네요. 따로 본직과 겸직도 가지고 있었는데 군기 대신들이 겸직한 육부의 부서는 이 이부, 호부, 병부가 사실은 육부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인사권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군사라든지 그래서 이 기구의 구성원들이 중앙정부 내에서 입지가 강하다. 어쨌든 이 기구는 짱이다라는 뜻이네요. 군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청나라 때 옹정제 때 만들어진 군기처입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관련된 사실을 고르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대도가 수도로 정해졌다. 대도는 원나라의 베이징의 명칭입니다. 쿠빌라이 칸 때 대도를 수도로 정하게 되죠. 2번. 알록산과 사사명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 당나라 중기 755년 절도사들의 반란이었습니다. 3번. 세법이 개편되어 지정은제가 시행이 되었다. 청나라 강희제 때 인구수를 고정을 시키고 옹정제 때 전국에 확대를 하게 되죠. 동그라미 4번 맹한과 모극이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였다. 오랜만에 보는 선진의 금. 동그라미 5번 왕한석이 보갑법과 범합법 등을 실시하였다. 송나라 때입니다.
3번 밑줄 친 이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왕조에서는 한군 팔기에게 팔기라는 말이 나오네요. 한번 쭉 볼까요? 복식, 언어, 습속 등에서 반드시 만주인과 같게 바꾸고 변발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만주어와 말타기 및 활쏘기를 만주의 근본이자 팔기인이 갖춰야 할 필수 항목으로 지정했다. 한군 팔기의 10세 이상 자제들에게도 만주어를 익히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배우게 하였다. 그 누르하치가 만든 군사제도인 이 팔기제가 처음에는 만주 팔기만 있다가 몽골 팔기와 한인 팔기까지 규모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지금 한인 팔기들도 만주족과 똑같이 하게끔 했던. 근데 이걸 만주어를 못하게 되면 직위를 강등하거나 처벌하게 되고 만주어를 잘하거나 그러면 과거 시험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지고 팔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었지만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어요. 동그라미 1번 홍건적의 난에 가담하는 농민 원나라 말기에 백년교도를 중심으로 일어났었죠. 이 주원장도 명태조 주원장도 홍건적 출신입니다. 동그라미 2번 사고전서 편찬에 참여하는 지식인 고증학 대편찬 사업이죠. 청나라 권륭제 때 편찬이 되었고요. 동그라미 3번 수도 장안의 경교 사원을 찾은 신자입니다. 경교는 약간 이단적인 크리스트교인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인데요. 이런 다양한 종교가 인정이 되었던 때는 당나라 때입니다. 4번 대월지에 파견되는 장건을 따라가는 관리 한무제 때 장건이 파견이 됩니다. 동그라미 5번 역참을 이용하여 수도 카라코름으로 향하는 여행가. 역참 카라코름 원나라 키워드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가 막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막부 3개 중에서 하나가 나오겠죠. 가는 에도, 오사카, 교토를 비롯하여 등등등 주요 도시를 직할 관리함과 동시에 육지와 바다의 교통을 관리 장악하였다. 에도, 오사카, 교토는 에도 막부 시대 대도시로 성장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막부가 도량형 통제하고 화폐 주조권도 독점했고 실질적으로 중앙집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 중앙집권의 모습이 나오는 막부는 에도 막부뿐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쇄국 정책을 했다. 크리스트교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네덜란드를 제외한 서양과의 교류는 금하고 있었다. 라고 쭉 내용이 나와 있네요. 에도막부라는 걸 알았으니 고르면 됩니다. 1번 막번 체제, 막부와 다이묘의 영지인 번을 말하는 거죠. 이게 답이고요. 동그라미 2번 다이카게시는 645년에 국왕 중심의 집권체제를 마련하는 거죠. 개혁이죠. 야마토 정권 때입니다. 동그라미 3번 전국시대 혼란이 100여 년간 이어졌다. 쇼군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사무라이 간 다툼이 시작됐던 온인의 난을 말합니다. 1467년에서 77년 10년 동안 난이 벌어졌지만 100년 동안 이어질 줄 몰랐죠. 4번 수도가 헤이조쿄에서 헤이안쿄로 옮겨졌다. 헤이안 시대입니다. 794년에서 1185년 교역의 편의를 위해 교자와 회자가 발행되었다. 집회입니다. 송나라입니다.